여러분, 300조 원 작년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정확히 말을 하면요, 289조 4천억 원입니다. 1차에서 2차, 3차, 4차 추경까지 합쳐서 여기에 정책금융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300조면 289조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이 얼마였나 하면요, 51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512조 2천억 원. 그러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한 금액이 예산의 절반도 훌쩍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의 절반도. 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서 파산을 막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파산을 막는 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지난 3월에 파산업체 수는 3.7%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만든 지표도 아니고요, 또 정부에서 만든 지표도 아닙니다. 이 지표는 OECD에서 만든 지표예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만든 지표입니다. 2020년 3월에 파산업체 수가 3.7% 증가했다는 이 지표 말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300조를 쏟아 부었는데 이게 파산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물론 1, 2월은 좋았어요. 1, 2월은 잘 막았습니다. 1, 2월은. 이 지표를 보면요, 1월과 2월은요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2019년 대비예요. 2019년 대비 파산 기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1월, 2월에 줄었죠. 1월에는 68.8%가 줄고요. 2월에는 46%가 줄었습니다만은 3월에는 오히려 3.7%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돈을 지금 4월부터 해서 엄청나게 풀잖아요. 정책금융까지 따지면 289조가 되니까 말도 못하게 푸른 거예요. 그런데도 늘어났어요. 여기다가 4월에는 줄었습니다. 40%대로. 5월에도 53.1%가 줄었어요. 6월에도 29.4%가 줄고요. 그리고 7월에는 40.9%가 줄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예요. 8월에도 줄었습니다만 9월에는요 36.4%가 늘어났습니다. 36.4%. 엄청나게 늘어났죠. 10월에는 12.1%가 늘어났습니다. 12.1%. 11월에도 16%가 줄어들고 12월에도 10%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300조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달이 이렇게 석 달이나 될 정도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데는 돈을 제대로 못 썼다 이런 결론이에요. 289조 4천억 원을 직접 금융이나 혹은 정책 금융으로 뿌렸는데도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거치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작년에는요, 이렇게 덜 줄었다고 했을 때가 자영업자 비중이 24.4%예요.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24.4%.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자영업에 취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돈을 289조를 뿌려서 그나마 25%대를 24%대로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문제는요, 문제는 지금 작년에도 파산 지옥이었지만 올해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올해가 더 큰 문제. 올해도 돈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은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자 비중 보세요. 6월까지 보면 20.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통계청 숫자가 24.2%였는데 이게 20.2%가 됐으면 4.2%가 줄었다는 결론이 생기는가요? 4.2%. 그러면 4.2%가 줄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이야기할 때 600만 이야기합니다. 600만에 4.2%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숫자죠. 예. 단순하게 봐도 4.2%가 되는 숫자는요, 4%만 잡더라도 240만입니다. 24만입니다. 24만. 예, 24만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파산 지옥이 현실화됐다는 이야기가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도요, 지금 OECD가 분석하는 내용은요, 이렇게 수치로도 확 줄어들었다고 분석을 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작년에 1차 대유행 때나 이게 2차 대유행 때죠. 9월 10월이니까 9월 10월에 이렇게 줄었으면 3차 대유행이 시작된 1월은 어떨까요? 2월은 어떨까요? 올 1월 2월. 여기다가 4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7월 8월은 어떨까요? 7월 8월은 이것은요, 아마 전례 없는 위기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위기가 됐지 않을, 파산이 왔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제로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게 말입니다.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게 파산 건수가, 개인 파산 건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빠른 속도로. 2020년까지 개인 파산 건수가 5만 379건이었다면요. 지금 벌써 2021년에는요. 대부분 통계 월보에 보면 2만 건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파산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 699건이었던 것이 지금은 몇 건이에요? 1067건이죠. 2020년은 1067건이죠. 이게 뭐 단순하게 보더라도 거의 30%가 가량 늘어났어요. 30%. 예. 30% 가량 늘어난 데다가 개인도 44,246건에서 5만 건으로 넘었으니까 적어도 한 7,000건 가량 늘어났나요? 예, 7,000건 가량. 그러면 7,000건이면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5%에 가까운 숫자예요. 문제는 올해잖아요. 올해는 아마 이 법인의 파산 건수도 훨씬 커질 거고 개인의 파산 건수도 훨씬 커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퍼부었는데도 왜 못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 이것은요, OECD는 딱 한 방을 듭니다.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정책이 실패했다. OECD 보고에서요.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쓰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 이거는 OECD라는 게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웬만하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 보고에서는 정책적 실패로 진단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정책적 실패냐? 이게 실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말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300조라는 예산의 절반이 넘는 훌쩍 넘어가는 돈을 풀고도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이나 혹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망가뜨렸다는 것은요. 핀셋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피해를 본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라는 제가 이야기 계속했던 얘기였잖아요. 그것을 지금 OECD 보고에서는 정확히 집었습니다. OECD 보고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썼나 하면요. 정책 입안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자영업자, 소규모 신생기업, 여성 소수자 기업가에게 덜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예. 정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정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에게 돈을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지불하지 않고 그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망가졌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OECD가 이야기했잖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OECD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오죽했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별명이 또ECD입니다. 또ECD. 왜 또ECD냐고요? 또 OECD의 어떤 좋은 사례만 뽑아서 이야기한다는 뜻에서 또ECD예요. 그렇게까지 별명을 지어놨을 정도로 OECD의 지표에 맹신을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아예 꼬집어 버리니까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300조가 넘는 돈을 퍼붓고도 파산지옥으로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충격은 아마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는요. 이 와중에도요. OECD가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 실패라고 딱 꼬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피해 계층에게 더 지원하는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그런 정책은 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예요. 어떻게 하든 여당은 돈을 뿌리자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요. 청년에게 뿌리는 예산이 여러분 무려 20조입니다. 20조. 심지어 월세 지원을 월 20만 원씩 하고요. 군대에서 제대하는 젊은이들에게 1,0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나라가 썩을 대로 썩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불을 해야지 왜 월세 20만 원을 무이자로 지불을 하고 군대에서 제대하는 친구들에게 1,000만 원씩을 주고 젊은이들이 뭐예요? 젊음이라는 패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친구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명과 성실을 깨가면서도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또 내년에도 퍼붓는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렇게 퍼붓는 만큼 우리 국민들은 미래의 고통이 훨씬 커질 거라는 사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저는요 OECD의 이 정책 실패라는 보고서 어쩌면요 이미 예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요 이제는 실질로 해야 돼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이게 실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돈이라는 것은요 있으면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능력을 봐야죠. 대한민국의 경제적 능력도 봐야 되고요. 예, 대한민국의 어떤 생산적 능력도 봐야 되고요. 또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도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합리적으로 타당한 금액을 준다면 저는 박수로 환영할 겁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이라든가 혹은 퍼주기라든가 현금살포라는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점점 망조가 들어갈 겁니다. 예. 뭐 50대, 60대, 70대는 사실 조금 힘들만 되지만 저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세금 폭탄 맞을 게 뻔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기다리고 있는 게 세금 지옥이에요. 세금 지옥.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파산 지옥이 끝나면 세금 지옥이 올까 두렵습니다. 세금 지옥이 왔을 때는 아마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적재적소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직접 의사결정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의사결정을 시민의식의 어떤 큰 힘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발이지 포퓰리즘은 망국병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포퓰리즘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파산지옥이 세금지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